안녕하세요, 림쌤입니다. 여러가지 방정식 유형편, 여러가지 유형들을 살펴볼 건데요. 여기는 내용이 조금 많아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까 동영상을 잘라서 찍을지 아닐지는 지금 이제 찍기 시작한 거라 모르겠지만 여튼 최대한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3차나 4차 방정식 요거의 풀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조립제법을 사용해서 인수분해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나오고 그리고 가장 간단해요. 뭐 x 3승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0이다. 뭐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그러면 얘는 뭐 1 1 1 마일 마일 마이 마이 0 이렇게 되면 여기서 한 번 더 마이너스 1 1 마일 마이 마이 플러스 2 0 이런 식으로 하면 얘는 이거 두 개가 근인 거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는 0이다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마이너스 1 1 2 뭐 이런 식으로 근을 만들어주는 이런 거라든지 4차도 별로 다를 게 없어요. x 4제곱 플러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6x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되면 1, 4, 마일,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2 이렇게 이것들 다 써주고 2로 먼저 해줘 볼까요? 1, 2, 6, 6이 12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아니다 왜 마이너스가 되니? 플러스 22 그럼 6, 12 0 이렇게 나오네요. 요것도 마이너스 1로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1, 마일, 5, 마이너스 5, 6, 마이너스 6, 0. 요건 뭐, x제곱 플러스 5x 6이니까 2, 3 더하기 이러면 되겠네. 그러면 x 마이너스 2, x 더하기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은 0 이런 식으로 해서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근들을 구해주면 되는 거겠죠. 자, 얘네들 조립제법 배울 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앞에 지금 a가 다 1이죠. 앞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상태면 마지막에 있는 거의 약수에서 대부분 이 근들이 나오게 돼요. 지금 보면 마이너스 1, 1, 2가 다 요거의 약수죠.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들을 정할 때 마지막에 상수항의 약수들을 지켜보면 조금 더 편하게 풀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전부 다 마이너스 12의 약수죠. 나눠 떨어지는 숫자들을 잘 파악하고 그걸 요 앞에 넣어가지고 0이 되는 걸 찾으면 인수분해를 조금 쉽게 할 수 있다. 이런 거 정도 참고하고 계시면 되고요. 자, 이런 뭐 조립제법에 뭐 치환으로 푸는 유형, 치환 유형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이게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공통 부분을 치환한다든지 아니면 짝수승을 치환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한 가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수가 대칭. 이것도 앞에 인수분해 단원에서 했던 거니까 간단히 얘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공통 부분이 있는 거에서 뭐 x-1, x-3, x 플러스 5, x 플러스 7, 뭐 플러스 55 이런 걸 인수분해 해줘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걸 다 전개하려면 너무 힘들잖아. 그럼 공통 부분을 만들어주는 거야. 상수의 합이 일정한 것들끼리 둘이 곱해주면 1차항이 똑같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얘랑 얘랑 더하면 4죠. 얘랑 더해도 4죠. 마이너스 3이랑 7이랑. 요거 전개해줘보면 요거는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 얘는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1 플러스 55는 0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럼 얘 전체를 x로 치환을 해놓고 전개를 해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러면 x-5 x-21 플러스 55는 0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얘를 전개해서
x제곱 마이너스 26x 5, 20, 5일은 5, 105에다 55 더하면 플러스 160. 그럼 이건 10하고 16 이렇게 하면 x 마이너스 10, x 마이너스 16은 0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다시 원래 x제곱 플러스 4x x제곱 플러스 4x 이걸 대입해주고 뭐 이게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라고 안 되면 근해 공식에 넣어서라도 근을 구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뭐 짝수제곱 같은 경우에는 ax의 4승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는 0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x제곱을 x로 치환해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2차로 만든 다음에 그냥 인수분해한 다음에 다시 x제곱을 넣어서 인수분해를 해주던 근해 공식을 쓰던 하면 되겠고요. 그 외에 개수가 대칭인 경우 뭐 x 4승 플러스 6x 3승 마이너스 8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은 0 이렇게 1, 6, 8, 6, 1 이렇게 해서 얘 중심으로 이렇게 대칭이 돼 있다 그러면 가운데에 있는 차수로 나눠주라 그랬어요. 얘는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8 플러스 x분의 6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0 이런 식이 나오게 될 테고 얘는 x제곱 플러스 x분의 1 x제곱분의 1 이거랑 플러스 6으로 묶으면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8은 0 그럼 얘 앞에서 배운 인수분해 곱셈 공식에 활용해서 x 플러스 x분의 1의 전체의 제곱에 요거 제곱하면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플러스 2가 나오죠. 둘이 곱하면 1이 돼서 그래서 그 2를 빼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2를 하나 더해줘서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이거 전체를 x로 치환해서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0은 0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갖고 이걸 인수분해해서 문제를 풀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뭐 어렵다기보다는 계산이 길어지고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을 뿐이지 그렇게 뭐 많이 어려운 유형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뭐 근이 주어지는 경우 근이 주어져 이런 건 대부분 주어지는 식에 미정계수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대입을 하세요. 대입을 해서 미정계수를 구한 다음에 앞에서 말한 방식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대부분 되고요. 그리고 뭐 근을 판별해야 되는 경우 중근이 있다 뭐 아니면 실근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예를 하나 들어주면 x 3승 마이너스 1 플러스 2k의 x 플러스 2k는 0 얘의 중근이 있다 이런 식으로 되면 얘도 자 그냥 바로 조립제법 써보죠. 1 0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k 2k 이렇게 되면 1 1 1 1 1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k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x 마이너스 1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k는 0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중근을 가지려면 얘에서 1이라는 근을 가져서 이거랑 중근이 되던지 아니면 이거 자체에서 중근을 가지던지 둘 중 하나가 되니까 1을 대입해서 0이 나오게 하는 1 플러스 1 마이너스 2k는 0이 되게 k 값은 1이다 이렇게 하나가 나오던지 아니면 얘 자체로 중근이 나오게 하는 d는 0 해서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0이다 해서 k는 마이너스 8분의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구해준다든지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항상 주의해야 될 거는 여기 이거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서 중근이다 d는 0이다만 쓸 게 아니라 얘랑 같은 근이 여기에 하나 들어가 있는 경우도 꼭 빼놓지 말고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k값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거 정도 참고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어려운 유형 같은 거는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계산이 어려운 거지 대부분 뭐
풀이 방식 자체는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근각에서의 관계를 한답시고 문제를 줘가지고 뭐 x제곱 플러스 x3승 플러스 2x제곱 뭐 이러고 나왔어. 그래 놓고 구하라는 게 뭐 알파 플러스 베타, 베타 플러스 감마, 감마 플러스 알파 이런 걸 구하라 그러면 여기서 이걸 통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것들을 다 조금 쉽게 바꿔줄 수 있어요. 사실 이걸 다 전개해가지고 그냥 풀어도 괜찮긴 한데 바꿔서 푸는 게 더 쉬운 문제도 있고 그냥 푸는 게 쉬운 문제도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면 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감마 이런 식으로 바꿔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감마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베타 이런 식으로 해서 전개를 해서 테이블 해줘도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그건 취향 나름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들이 나오고 그리고 뭐 한 근이 다른 한 근의 2배일 때 세 근이 있는데 그럼 알파, 베타, 2알파 이런 식으로 놓고 역시나 근각에서의 관계를 써가지고 그걸로 계수들 어차피 세 근의 합은 2차 항의 계수에 마이너스 붙인 거 1차 아니 최고차항으로 나눈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x 3승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다 뭐 이런 식으로 주어져서 k 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게 세 근이니까 3알파 플러스 베타가 5이고 두 개씩 곱한 거 알파 베타 더하기 두 개 곱한 거 2알파 베타 더하기 2알파의 제곱 이랬더니 이게 2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 둘을 연립해 가지고 알파 베타 값을 구해준 다음에 세 근을 다 구하게 되니까 k 값을 얘네 셋이 곱해서 마이너스를 붙이면 k 값이 나온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각에서의 관계야말로 유형이 좀 다양해요.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x 3승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이거의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를 할 때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을 세 근으로 하는 뭐 방정식을 구해줘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 세 근의 합 그러면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 통분해서 뭐 문제 풀면 역시나 어렵지 않게 세 근을 통해서 세 근의 합, 곱, 세 개 다 곱한 거, 두 개씩 곱한 거, 세 개씩 곱한 거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줘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 이런 유형들 딱히 뭐 어려울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나 귀찮을 뿐이에요. 노가다가 많죠. 뭐 개념 문제로 이런 것도 나오긴 하죠. px 플러스 1은 0 이거에 세 근이 있는데 이거의 세 근이 1, 3, 4이다 라고 했을 때 p2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px 플러스 1이 x-1, x-3, x-4이다 이런 식으로 놓고 그냥 2를 대입하면 p2 더하기 1이 여기 2 대입하면 1,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 그래서 얘가 2가 되니까 이거 빼주면 p2는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뭐 딱히 뭐 어려울 만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거 다음에 켤레근의 유형들 보면 역시나 문제를 잘 읽고 유리계수냐 실계수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죠. 유리계수에서 뭐 1 플러스 루트 2가 근이다 라고 하면 1 마이너스 루트 2도 근으로 두 근을 알게 되니까 뭐 대입을 해준다든지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해 준다든지 해가지고 나머지 계수를 구한다든지 미정계수들을 구해서 푼다든지 뭐 이런 식이 될 거예요. 또는 실계수다 이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가 근이라고 나오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i 요거를 또 하나의 근으로 해서 역시나 테이블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죠.
역시나 뭐 노가다가 좀 필요한 거지. 대입을 하고 찾고 근각에서의 관계를 해서 찾고 막 이런 게 귀찮은 거지.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다. 자, 다음 유형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오메가 정도. 자, 오메가는 뭐 W처럼 생겼지만 뭐 이렇게 둥글둥글 이런 식으로 이제 인쇄에는 나오게 되죠. 요것들이 대부분 x3승은 1이나 x3승이 마이너스 1의 근을 오메가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놓게 되는데, 얘는 x3승 마이너스 1은 0의 근이니까 x 마이너스 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오메가의 특징이 나오는 게, 여기다 대입해도 성립하고 이건 실근이니까 여기 있는 허근을 보통 오메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해도 성립을 한다.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다라는 것과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0이다. 이걸 놓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뭐 오메가 플러스 1 막 이런 게 주어지면 이거 넘겨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으로 놓고 바꿔줘가지고 뭐 약분을 한다든지 문제를 푼다든지, 3승을 어떻게든 만들어서 1로 해가지고 지워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령들을 이용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얘도 뭐 마찬가지죠. x 3승 플러스 1은 0이니까 x 플러스 1에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얘니까 이건 오메가 3승 이퀄 마이너스 L과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뭐 요거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 그거 외에는 오메가에 오메가 바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오메가 바. 오메가 같은 경우는 허근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 근해 공식에 넣어보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i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중에 하나의 허근이니까 얘가 오메가라 그러면 얘는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이게 오메가 바가 되는 거죠. 그럼 어찌됐든 이거의 근이기 때문에 오메가 바도 똑같은 성질을 가지게 돼요. 이거에.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이 1이고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0이다가 나온 상황이라면 오메가 바의 3승도 1이고 오메가 바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도 0이다. 그래서 요거 두 개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되고, 근해 공식을 사용해 놓고 얘네 둘의 합과 곱을 추가로 기억해 두면 더 편하긴 하겠죠. 근데 뭐 어차피 합과 곱이라는 건 두 근의 합 이러면 요거에 마이너스 1 붙인 거 곱은 요거, 그죠? 두 근 알파 베타인 셈이니까 얘 근각의소의 관계를 이용해서 굳이 계산하지 않고도 문제를 조금 쉽게 풀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 정도는 꼭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좋겠죠. 활용 파트는 역시나 식 세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식만 세우고 나면 나머지는 기존에 있던 것들이랑 문제 푸는 방식이 똑같고, 활용 파트에 있는 식 세우기는 뭐 도형에 나온다 그러면 중학교 때 식 세우기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가급적 구해야 될 걸 x로 놓는다 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는 거. 그렇지만 넓이를 구하여라 그러면 한 변의 길이를 x로 놓는다든지 아니면 좌표를 x로 놓는다든지 이런 거 정도는 조금 연습을 통해서 많이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연립이 남았는데요. 연립은 잠깐 끊고 갈게요. 연립 방정식은 이것저것 푸는 방식을 좀 보여주는 것들이 조금 있으니까 연립이랑 부정 방정식은 다음 동영상으로 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 이따 봐요.